최근 치러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한국 국민들이 만들어낸 극적인 변화의 순간이었기 때문인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전 세계 언론과 시민들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1초가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NN 국제부 기자 니콜 데이비스입니다.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감히 말하건대 제 인생 전체가 흔들릴 만큼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이라는 다소 개인적인 형식을 빌려 한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15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하며 중동의 민주화 시위, 유럽의 극우 정당 부상, 남미의 독재 붕괴 현장까지 수없이 많은 정치적 격변을 취재해왔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숱한 희생과 격렬한 충돌, 때론 절망스러운 현실들을 마주했죠. 민주주의란 과연 가능하기는 한 걸까? 라는 회의가 제 안에 깊게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한국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정치적 사건을 보며 한 나라의 국민이 어떻게 스스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지, 권력을 넘어서는 시민의 힘이란 무엇인지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없이 취재해온 세계의 혼란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장면들 앞에서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로서의 직업적 냉정함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남은 것은 단 하나, 이건 꼭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에 대한 제 인식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발전한 국가, 기술의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가장 강하게, 가장 뜨겁게 실천하는 곳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전격 선포했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경제적, 정치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평가받던 대한민국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마음은 무거움을 넘어 두려움에 가까운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시 미국 내 정치학자들과 긴급하게 의견을 나눴는데 대부분의 반응은 한결같이 말도 안 된다. 이건 민주주의의 붕괴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CNN 내부에서도 긴급 브리핑이 열렸고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BBC 등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일제히 특집 보도를 내보내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순식간에 국제 정세의 중심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되었고 전 세계 외신들이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은 시험대에 오른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권리, 시민의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시대착오적 권력이 고개를 들었고 세계는 이 나라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제가 목격한 한국 국민의 대응은 예상 밖이 아니라 역사적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저의 취재는 단순한 관찰이 아닌 경애의 기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급히 한국에 직접 가서 현장을 취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이 나라가 무너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계엄령은 그만큼 심각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저는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요. 공항과 시내 곳곳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명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고 단단했습니다. 두려움보다 깊은 결의, 불안함 너머의 침착함, 그건 혼란의 와중에도 자신들의 나라를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국민들의 조용한 선언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정 놀라웠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행동은 세계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민주주의의 교과서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분노한 국민들은 폭력이나 혼란이 아닌 촛불이라는 상징으로 응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바꾸는 국민적 선언이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전 세계에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탄핵 시위 현장은 말 그대로 장관이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들었고, 그들의 손에는 작은 촛불 하나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촛불들이 하나 둘 켜지며 광장을 환히 밝히는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별이 내려앉은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린아이가 아빠의 어깨에 올라 평화 시위에 참여했고, 다른 쪽에서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조용히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대도, 계층도, 지역도, 이념도 초월한 그 거대한 연대의 물결 앞에서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구호를 외친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고 웃으며 울었습니다. 무대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든 촛불의 파도는 광장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감쌌고 결국 권력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위가 끝난 후엔 시민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주워 담았습니다. 정치적 분노마저도 절제와 품격으로 다듬어낸 이 위대한 장면은 세계 언론이 감히 따라 쓸 수 없는 시민 정신의 결정체였습니다. 제가 취재를 갔을 때 서 있었던 자리는 광화문 광장의 끝자락, 세종대왕 동상 옆이었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카메라를 들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도 촛불은 꺼지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한 방향으로 모여 울릴 때마다 저는 마치 거대한 역사의 심장박동을 듣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소녀가 부른 상록수에 맞춰 함께 눈물을 흘리는 중년 여성, 무릎 담요를 덮은 채 휠체어에 앉아있던 노인이 조용히 박수를 치는 모습, 그리고 뒤편에선 자원봉사자들이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에게 따뜻한 차를 나눠주는 장면까지.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기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이 장면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광화문에서 벌어진 촛불 시위는 단순한 지역 뉴스가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남을 장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BBC는 한국 광화문에서 민주주의가 다시 태어났다고 전했고, 뉴욕타임스는 일면 헤드라인으로 한국 국민은 시위조차 품격 있게 한다는 문장을 올렸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미국이 잃어버린 시민 정신을 한국에서 보았다는 댓글이 수백 개나 달렸습니다. 프랑스 유명 일간지 르몽드는 이 장면을 두고 정치가 예술이 되는 밤, 광장이 무대를 이긴 최초의 사례라고 표현했고, 파리에서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연대 시위를 자발적으로 벌였다는 후속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독일 슈피겔지는 이것이 진정한 비폭력 혁명이며 한국은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 분석했으며,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한국 국민의 조직력과 질서는 유럽 민주주의 국가조차 부끄럽게 만든다고 평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아사히 신문과 NHK조차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사히는 시민의식에서 일본은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이례적인 사설을 냈고, NHK는 한일 양국의 차이는 기술이나 경제가 아니라 시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에 가까운 선언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CNN에서도 이 시위를 생중계했고, 뉴스룸 전체가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평소엔 활발하게 토론하고 농담도 오가던 뉴스룸이 그날만큼은 정적에 휩싸였고, 모두가 화면 속 광화문을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든 손을 멈췄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고 전해들었죠. 저희 회사 메신저에는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역사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민주주의의 기적이다라는 메시지가 연이어 올라왔고, 일부 기자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우린 지금 한국에게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PD는 이게 정말 라이브야? 시나리오 있는 드라마보다 더 감동적이야 라고 했고, 마크 편집장은 당장 한국 특집 다큐 기획회의 소집하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저의 동료 30년차 베테랑 앵커 월에는 방송이 끝난 뒤 스튜디오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이니까 가능한 일이야. 미국에서였다면 이건 폭동이었을 거야.
그런데 한국은 그것을 하나의 축제로, 교육으로, 희망으로 바꿔냈어.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는 이어 이건 언론사 경력 30년 중 가장 숭고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기도 하다. 우리가 잊고 있던 시민이라는 단어를 한국이 다시 알려줬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한국은 세계의 기준을 바꾸고 있다고. 민주주의는 더 이상 서구의 전유물이 아니며 오히려 그 원형이 서울 한복판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 국민이라는 가장 놀라운 집단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시민 행동은 전 세계 언론과 시민들에게 단순한 감탄을 넘어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울을 들이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민주주의의 후발주자가 아니라 세계 시민의식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취재를 마친 저는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의 희망을 목격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제 인생의 자부심이 되었고 동시에 전 세계가 한국을 존경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의 시위를 생각하면 눈물이 고입니다. 카메라 뒤에 숨은 기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국 국민들의 위대함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나라엔 진짜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외신 기자로서 전 세계 수많은 현장을 다녀봤지만 광화문에서의 그날 밤은 제 생애 가장 숭고한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날의 장면은 저의 마음에 잊지 못할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시험이자 동시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스스로를 증명해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혼란이라 불렀고 또 누군가는 국정마비라 불렀지만 제가 보기엔 전혀 달랐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문장을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만든 전 세계의 유례없는 실천의 현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냈으나 단 한 번도 폭력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그 어떤 이탈도 없이 오직 시민의 품격으로 권력을 끌어내렸습니다. 제가 광장에서 본 것은 분노한 군중이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국민이었습니다. 눈을 마주친 한 노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해줘요. 우리는 소리 없이 그러나 단호하게 싸웠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제 가슴에 강하게 각인돼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편에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교과서였습니다. 아니, 교과서를 뛰어넘는 현장의 철학 수업, 인간 존엄의 실습장이었습니다. 세대가 다르고 출신이 달랐고 정치 성향이 달랐지만 모두가 광장에서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지금껏 수십 개국에서 수십 차례의 정치적 격변을 취재해왔지만 한국에서 목격한 이 장면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본 적 없는 차원이었습니다. 그건 혁명이었지만 동시에 교육이었고 축제였고 치유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요한 촛불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여전히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할 시민의 승리 서사였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진짜 민주주의는 정부가 아니라 시민이 만든다. 저는 그 안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진심 어린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한국 국민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같은 시대에 그들과 숨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겐 큰 영광이었습니다. 결국 한국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뤄졌습니다. 국회는 압도적인 민심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고 거센 시민의 물결에 떠밀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거대한 권력이 무너지는 순간 그 중심에는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었고 단 하나의 폭력도 없었습니다. 오직 시민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이 이끌어낸 결과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길이 남을 또 하나의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헌정 일정상 유례 없이 짧은 기간 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했지만 국민들은 혼란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차분하게 그러나 누구보다 뜨겁게 준비했고
민주주의의 절차를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밟아나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자원봉사자들은 거의 밤을 새워가며 선거를 준비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이 나라엔 혼란이 아닌 질서로 움직이는 DNA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선 당일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려 80%에 육박하는 투표율.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만 개의 염원이 모인 응축된 에너지였고,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손으로 역사를 바꾸겠다는 뜨거운 의지의 총합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가 인상적이었는데, 투표소마다 20, 30대들이 먼저 줄을 서는 모습에 저는 적잖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치는 나와 상관없다는 말은 이 나라에선 통하지 않는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풍경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치가 너무 복잡하고 피곤하다며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선 당일임에도 마치 평일처럼 흘러가는 거리,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내 삶은 변하지 않는다며 투표를 포기하는 친구들. 그런 모습이 미국인인 제겐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정치에 대한 냉소는 미국 사회 곳곳에 뿌리내려 있고,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정치 혐오가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다 보니 투표율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리의 분위기부터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대선이 치러지던 날, 저는 취재를 위해 이른 새벽 투표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십 명의 시민들이 조용히 줄을 서 있었습니다. 나란히 서 있는 그들의 표정에는 졸림도 짜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성스러움에 가까운 집중과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선거 참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집단적 선언이었고, 저는 그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축제처럼 활기찬 투표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투표소를 찾은 부부,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엄마, 발걸음을 더듬으며 투표소에 도착한 노인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딸과 함께 나온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내는지.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누군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참여하고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이 땅의 부모는 자녀에게 행동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면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유명 셀럽이 나서고 기념품을 나눠줘야 겨우 움직일까 말까인데 한국에서는 그런 이벤트 하나 없이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의무로서 투표소에 향합니다. 그건 단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내면 깊숙이 정치는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강한 자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죠. 이처럼 한국의 유권자들은 단순히 투표를 하는 수준을 넘어 투표를 통해 스스로 민주주의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선 정치가 권력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정치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투표소 앞에 줄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깨어있는 나라라는 것을요. 대한민국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있는 시민들 덕분에 저는 민주주의의 미래가 여전히 밝다는 희망을 가슴 깊이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스스로를 구해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민의 손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죠. 결국 21대 대통령으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승리 연설에서 이 승리는 제 것이 아니라 광장에 나섰던 모든 국민의 것이라고 말했죠. 저 역시 그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 선거는 정치인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승리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민주주의를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이 있는 한 어떤 위기도 결국 국민의 힘으로 극복된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또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치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 위에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런 시민의식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쌓인 민주주의의 내공이며 세계가 배우고 감탄해야 할 한국만의 자산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개표 방송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사실 처음엔 단순히 결과를 전하는 무미건조한 뉴스 프로그램쯤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예상을 완전히 뒤엎게 되었죠. 각 방송국이 제공하는 정밀하고 빠른 개표 정보는 물론이고 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습니다. SBS, KBS, MBC 등 주요 방송사들은 단순한 중계를 넘어 개표 현황을 AR, VR, 심지어는 영화와 게임을 패러디한 그래픽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가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로 등장하거나 축구 골대에 공을 차넣는 승부 장면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마치 게임 속 캐릭터처럼 전광판을 통과해가는 연출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CG와 시각적 연출은 실시간으로 반영되었고 보는 내내 정말 이게 뉴스가 맞나 싶을 정도로 몰입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 방송은 AI 예측 시스템과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해 투표가 끝나자마자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당선 가능성을 시청자들에게 흥미진진하게 전달했습니다. 이 집 개표 잘하네라는 밈이 생길 만큼 안정감 있는 중계도 인상 깊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개표 방송을 보는 내내 손에 땀을 쥐고 한순간도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 편의 정치 드라마를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기분이었죠. 정치에 흥미가 없던 사람조차 텔레비전 앞에 붙들어 놓는 힘, 그것이 바로 한국 개표 방송의 마법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어떻게 한 나라의 정치가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였습니다. 이번 한국의 정치적 사건을 보며 저는 한국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투표를 하고 시위를 하고 뉴스를 지켜보는 수준을 넘어서 그들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한국 국민은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선택했고 그것이 거대한 국민적 물결이 되어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그 어떤 외세나 권력도 아닌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재의 기운을 걷어낸 이 장면은 제가 수많은 국가를 다니며 본 어느 민주주의보다도 강인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 모든 과정이 격조 있게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분노를 표출하되 폭력 없이 분열이 아닌 연대와 배려로 움직이는 시민들. 그 안에 깃든 깊은 교육, 공동체 정신, 그리고 역사적 통찰력은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란 걸 느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문화적 내공이며 세계가 배워야 할 품격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단지 경제 강국이나 기술 강국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 강국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번 사례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위기 속 희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희망이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국민 여러분. 덕분에 민주주의의 힘과 희망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에 감동을 받은 CNN 기자 니콜 씨의 사연이었는데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